이렇게 민주당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최대 정점에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때문에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일단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. 각자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대의원제 관련해서 비명계 반발 심했다는데 혹시 혁신안 추진 좀 어떻게 되나요? 당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. 비명계에서 지도부를 굉장히 압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목소리가 너무 커요. 할게요. 통해서 당 대표님 지도부의 총사퇴를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분 정도가 말씀하신 거고요. 다수가 동조한다거나 비슷한 의견이 다양하게 이어졌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혁신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지도부는 저 혼자 얘기를 했고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.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고 특히 비명계가 목소리를 어제 높인 것 같은데 이건 민주당 소속의 조승현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혁신안 괜히 하나 잘못 만들어놔서 갈등만 더 부추겨 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총선 앞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.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항상 역대 선거에서 한 40% 정도의 물갈이를 계속 해왔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졌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당원들의 여론은 한 50% 정도의 물갈이를 해야 된다.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기득권, 특권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이유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할 자격 있습니까?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개인 가족사가 뭐가 중요합니까? 민주당이 혁신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어제 그 이현정 의원님, 그 의원총회를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만 주변 전원, 취재 기자의 전원과 이런 목소리를 했을 때 특히 비명계 목소리가 엄청나서요. 혁신이 하는 게 X판이다. 혁신은커녕 분란만 있다. 혹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인 당대표 만들려고 대의원제 폐지 주장하냐.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혁신 당연히 해야죠. 모든 정당들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대의원제 없애는 게 혁신인가요? 그걸 근본적인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럼 그동안 지금 대의원제에 있는 민주당은 반혁신 정당인가요? 이거 아니거든요.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전국 정당 만들기 위해서 대의원제 유지했습니다.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대의원제가 반혁신의 상대가 돼서 그걸 없애야 혁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? 그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의총에서도 저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. 뭐냐면 진짜 이게 순수하게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정말 미래를 보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다 의도가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친명, 즉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개딸리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거 다른 사실 아니겠습니까? 저는 굉장히 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제는 이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, 정청래 최고위원 이외에는 아무도 발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게 저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. 예전 같았으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이런 게 할 텐데 김용민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할 텐데 왜 이야기를 안 하죠? 친명계가 침묵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? 그건 뭐냐면 지금의 권력의 흐름의 어떤 이 중심지를 보는 거죠.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소환되고 등등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이재명 대표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. 두 번째, 이번에 혁신위가 아주 크게 두 가지 던졌습니다. 다선들에 대해서 용퇴를 촉구한 거예요. 근데 친명계 다선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칫 이 혁신안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거죠. 그러니까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. 왜 안민석 의원은 왜 침묵하겠어요? 대의원제 당연히 나와서 주장하겠죠. 안민석 의원이 5선인가요? 그렇죠. 자기가 이 혁신안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.
혁신안에 대해 받자 맞자 말을 안 하는 거죠.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 어제의 의총을 보면 이번에 혁신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운명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대의원제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. 이게 예.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는 우리가 당원이 10만 명, 20만 명 이때였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우리 당을 지키고 아껴주는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더 존중하는 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100만 당원, 200만 당원 시대입니다. 이 대중정당이 됐는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당을 지켜왔던 이런 대의원들을 존중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진입장벽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더 개방을 하고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니까 정책 대의원이라든지 100년 당원 제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그 다선 의원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다선 의원들과 경험이 예. 풍부하고 연륜이 있는 다선 의원들과 아주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잘 알겠습니다. 골고루 예.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지 정당이 잘 운영이 되고 국회가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86, 486, 58, 68, 30년째 그 기득권 특권을 누리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혐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탐욕의 정치를 예. 버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 알겠습니다. 이게 바로 예. 민주당이 살 길이다 이거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혁신안에서 그런 다선 의원들 좀 능력이 안 되는 의원들은 좀 용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능력이 안 돼 30% 밑으로 잘리는 사람들은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. 컷오프하는 것도 알겠습니다. 아니고 예, 예. 그냥 좀 페널티 좀 주는 건데 그 정도 배짱도 없어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죠. 예. 일단 그 어제 혁신안 난상 토론회 특히 비명계 근데 친명계는 왜 좀 침묵했는지에 대한 여러 그 분석들이 나왔고요. 지금 민주당 당 안팎으로 꽤 시끄러운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. 이재명 대표와 크게 관련된 얘기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.